오늘은 IPO 시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온 파트너스의 이재준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IPO 시장이 좋을 수는 없죠.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4분기 IPO 종목들, 그다음에 시장 분위기 이런 것들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IPO 시장에서 최근 이슈는 아무래도 이 수급적인 부분에 오버행 이슈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일단 최근 들어서 이 WCP가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이 회사가 이 특례 상장 중에 이익 미실현 상장으로 이제 상장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 오버행 이슈에 대한 물량들이 이제 시장이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조금 많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회사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일단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고 있고, 그리고 과거 이 재무제표 회계상의 IFRS 컨버전을 하면서 이 금융비용이 파생상품 금융구체, 이 전환사채 자금 조달에 따라서 이 금융비용으로 인식하면서 단기 순손실에 영향을 받았는데 21년에 빅백스를 적용하면서 22년에 이제 흑자 전환으로 완벽히 턴어라운드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IPO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은 이 최근에 이 대체제로서 스펙 상장이 좀 부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IPO 이제 기업들이 상장 심사에 대한 신청이 좀 까다로워진 부분들도 있고, 결국은 진입 장벽이 점차적으로 높아짐에 따라서 기업들이 이제 시선을 돌리는 게 스펙이거든요. 이제 스펙 같은 경우에는 약 50억에서 200억 정도 자금 조달을 만약에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은 오히려 스펙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캐펙스나 대량 캐파 투자가 발생을 했었을 때는 네네. 스펙으로 가기는 어렵죠.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크게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장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이 자금 조달 중에 하나도 공모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합니다. 근데 작년 8월에 약 3,600억 정도 이 IPO 시장에서 자금 조달했는데 올해 8월 같은 경우에는 한 1,800억 정도, 한 50%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모 시장 자체가 금액적인 측면에서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났다라는 게 이 IPO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는데요. 일단 4분기를 좀 말씀을 드렸을 때는 4분기 때는 올해 전체를 봤었을 때는 가장 좋은 분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카인드에 나오는 데이터를 좀 살펴봤었을 때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한 34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상장이 거의 임박해 있다라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심사 청구, 현재 예비 심사를 청구하고 있는 기업이 41개 기업이고요. 여기에서 보통 한 70에서 80%가 승인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30개 정도가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은 올해 안에 또 상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현재 또 심사 승인을 받은 기업이 16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승인을 받은 기업은 다음 IPO 프로세스 절차에서 수요 예측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수요 예측을 간다라는 것은 또 상장이 곧 도래한다라는 부분으로 풀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4분기를 봤었을 때는 최고로 좋은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최근 승인을 받은 기업 중에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라고 해서 오딘 개발사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4조 원 이상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10월 말에 이제 수요 예측이 예정이 되어 있고 11월 달에 상장을 임박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안에 상장될 회사 중에는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가장 대역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 그래도 꾸역꾸역 들어온다는 거는 올 연말까지는 상장을 하겠다는 목표를 채우려는 기업들이 이제 4분기에 몰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시장이 좋았다면 비싼 가격에 들어올 텐데 좋은 기업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싸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 근데 반면에 또 최근 시장 말씀해 주실 때 보호회수 물량 확 쏟아지면서 오버행 이슈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주가가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그냥 IPO주들 투자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보호회수와 관련돼서 좀 투자자들이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최근에 10월 달에 보호회수가 나올 만한 신규 상장 기업들 대표적으로 한 3개 기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코난 테크놀로지라고 있습니다.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 기업이 현재 2대 주주 물량이 20% 이상 됩니다. 근데 이제 SK 커뮤니케이션즈가 이제 2대 주주인데 현재 7일에 의무보호가 예수가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담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25일 이제 과거 비상장 때 들어갔던 이 벤처 캐피털 지분이나 공모주 지분들이 이 12.
7.4%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 관련 기업이죠. 그래서 현재 28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10월 6% 이상이 이제 보호해수로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세 개 기업의 공통점은 뭐냐? 이 공모가 대비했을 때 기업 주가가 2배 이상 또는 30% 이상 기업으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말인즉슨 충분히 이 기존 투자자, 공모주 투자자들이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을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유 물량이 20%, 오버행이 20% 이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 한 달 동안은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히려 좀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만약에 이 풀리고 나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손바뀜이 발생을 했었을 때는 오히려 바닥을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투심 자체가 이 오버행 때문에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 근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오히려 조금 공모가보다 하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 물량이 풀릴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대표적인 네네. 종목으로는 뭐 영창케미칼이라든지 루닛, 포바이포 같은 종목인데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 공모가 하단에 있는 종목들을 관심을 갖는 게 오히려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에 대해서 그 보호해수 해제와 관련된 일정이 10월 달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좀 주의하시죠. 코난테크놀로지, 성일하이텍 그리고 하나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종목이었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대량의 잘못하면 오버행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이 1,399원으로 내려갔습니다. 1,300원대로 내려갔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환율이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엔달러나 다른 거 보면 딱히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유독 원이 좀 그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좀 조정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뭐 시장 개입이 있었는지는 좀 나중에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1,300원이 깨지고 1,399원으로 지금 내려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10월 달에 새로 상장하는 기업들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업종별로 봤었을 때는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등에서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많이 상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15개 기업들이 상장할 것으로 현재 예정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기업으로는 현재 탑머트리얼과 제이오, 그리고 반도체는 저스템, QRT, 펜트론, JI테크, 로봇 관련 로봇 기업은 SBB테크, 뉴로메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은 핀텔, 산돌, 그렇게 좀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밖에 펫푸드 ODM 업체인 OSP 그리고 독서 콘텐츠 업체인 밀리에서제 그리고 골프 관련 업종인 이 골프존 커머스가 현재 10월 달에 상장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신규 상장에 나 한번 참여해볼래 하면 어디 들어가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업종 자체를 봤었을 때는 그래도 현재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이라든지 주가가 많이 빠졌었을 때는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좀 기업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개 기업이죠. 이 탑머티리얼과 제이오를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을 현재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 원통형이랑 이 전고체 전지 관련해서 공정 장비를 주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제 소재 관련된 부분인데 이 코발트를 배제한 이 망근계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망근계 양극재 개발이 성공을 한다면은 아마 원가적인 부분들이 많이 감소가 되면서 이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부분 네. 때문에 1차적으로 관심을 갖는 기업이고요. 이 두 번째 기업은 제이오인데 이 제이오는 이 CNT라고 하죠. 탄소 나노튜브 개발을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 이 얇은 벽 관련해서 이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폭스바겐과 이 공급 계약 체결을 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해외에 대한 고객사들도 좀 넓혀가고 있다. 이런 두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 두 개의 기업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에 공모주 중에 좀 관심 갖는 기업 탑머티리얼즈 그리고 제이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수요 예측하고 공모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또 들어가야 되냐 마느냐가 또 전략적으로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튼 시장에서는 이 두 종목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둘 다 보면 어떻게 소부장 업체들이거든요. 상장 기업들 말고 소부장 기업들 중에 혹시 대표님 관심 갖는 기업이 있습니까? 네, 일단 소부장 기업 자체가 업종 자체가 좀 요새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네.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소부장은 중요한 트렌드로 좀 자리 잡고 있고요.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이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 상장 기업에는 GST를 좀 관심을 보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 전방 수요 둔화랑 이 캐펙스 반도체 업체 캐펙스 하향 때문에 이
크리티컬한 이슈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수납 물량 증가랑 시장 점유율이 견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호실적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3년 실적이 매출 3,500억, 영업이익이 650억인데 현재 시총은 1,800억 수준이거든요. 이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매력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제가 끊었습니다. GST를 좀 관심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바로운 파트너스의 이재준 대표와 IPO 시장하고 소부장 관심 주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